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오늘은 멸망의 아들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과거 2차 세계대전의 독소전쟁 당시에 이제 1941년에서 44년까지 이어졌던 레닌그라드 공방전이라는 큰 전투가 있었어요. 거기에 출전했던, 그러니까 독일군을 공격해오는 독일군을 막기 위해 출전했던 소련 병사 블라디미르는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고 그 전쟁 동안에 두 아이를 잃었는데, 다행히 전쟁이 끝나고 1952년에 셋째 아이를 낳아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블라디미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아이 블라디미르는 무럭무럭 자라서 1975년에는 그 나라 소련의 정보기관에 취업을 했고, 91년에 소련이 무너지자 생활고로 이제 택시 운전도 했고, 이후 정계에 입문해서 1999년에는 무려 러시아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 블라디미르가 한창 정보기관에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할 무렵 소련 우크라이나에 살던 알렉산드르 씨는 1978년에 아들을 낳아서 또 블라디미르라고 이름을 붙였고, 아들이 13살 되던 해에 소련이 해체되자 블라디미르는 소련 인민에서 우크라이나인이 되어서 95년에는 처음에 TV에 출연해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어요. 근데 처음 이제 TV에 출연해가지고, 이후 2015년에는 시트콤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아서 크게 인기를 끌어 정말로 2019년에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두 블라디미르가 2022년 전쟁의 맞수로 마주서게 되었으니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두 주인공,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입니다. 사실 볼로디미르나 블라디미르나 둘이 같은 이름입니다. 보세요. 우크라이나 제6대 대통령 볼로디미르 올렉산드로비치 젤렌스키, 러시아식으로 하면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젤렌스키. 이 사람은 1978년 소련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키예프 국립경제대학에서 공부했고 17살 때 처음 코미디 경연 프로에 출연한 걸 시작으로 코미디언을 꿈꾸게 돼서 데뷔에 성공했어요. 97년에는 코미디 경연대회 우승, 2003년에는 제작사 설립 등 승승장구하여 성공한 코미디언 겸 엔터테이너였습니다. 보세요. 제가 차마 그 게이 분장하고 춤추는 건 안 가져왔는데 아주 유명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즐비해요. 이 장면이 뭐냐면 바지 벗고 꽃으로 피아노 치기. 주옥 같은 작품들을 시연하신 세계 대통령 젤렌스키 각하입니다. 자, 다음. 그러다가 본인이 주연 겸 제작자로 참여한 시트콤 국민의 종, 인민의 종이 거대한 히트를 쳤는데 한 2천만 명 정도 봤다 그러네요. 극 중에서 부패와 맞서는 아주 소탈한 대통령 역할을 정말 잘 해냈다고 합니다. 시트콤의 인기를 얻고 불과 3년 후 시트콤 제작진 및 출연진들이 정말로 2018년에 국민의 종당을 창당했고, 대선에서 전임 포로셴코 대통령과의 접전에서 압승을 거둬 2019년에 정말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보세요. 평생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 그것이 나의 사명이었다. 이제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소한 울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당선된 후에 젤렌스키의 소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이 말이냐. 싸이가 부른 노래 가사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대통령 역할을 맡다가 진짜 대통령이 된 정말 흔찮은 케이스인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기존 정치인들의 부패에 질려 있었고 참신한 데다가 부패 척결을 내세운 젤렌스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다고 해요. 보세요. 대선 후보 중에 젤렌스키가 제일 정상인이었다고도 합니다. 포로셴코는 돈바스인들 씨를 말려야 된다. 티모셴코 총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인들을 핵으로 쏴주게 해야 한다. 이런 연놈들이 대통령 됐으면 어쩌버려서 진짜. 그나마 젤렌스키가 된 게 다행이었지. 다음. 젤렌스키 대통령 EU 나토 가입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노선.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 스트롱맨 푸틴에게 도발. 고통받는 러시아인에게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의 대립은 수습을 못했어요. 오히려 더 도발을 하고, 도리어 러시아를 먼저 쳐서 크림반도를 되찾을 계획을 짜고 돈바스 지역에 대군을 집결시키는 등 졸라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올해 2월 24일부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발발했고,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이자 코미디언 출신이라 허약할 줄 알았던 것과 달리 수도 키예프를 사수하며 끝내 물러서지 않았던 점이 전 세계인의 심금을 울렸어요. 뛰어난 언변과 연출 능력으로 순식간에 우크라이나를 넘어 세계의 영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보세요. 젤렌스키를 영웅화하는 만평. 이외에도 아주 무수합니다. 스트롱맨은 이제 강한 독재자. 근데 스트롱맨은 진정으로 강한 남자라듯. 푸틴과 젤렌스키를 이렇게 막 비교해 놓은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유명하죠? 각국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화상연설. 다음. 이 장면도 있고. 자, 다음. 가는 곳마다 통역사가 감동받아서 질질 짜고만 난리 부르스도 아닙니다. 보세요. 전 세계 곳곳에서 화상을 통해 연설하고 각국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감동을 자아내는 젤렌스키. 가히 그의 위상은 세계 대통령이라 일컬어질 만치 국제급, 세계급으로 존재감이 넘쳤습니다. 이런 젤렌스키가 혹여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게다가 유대인이라서 더 가산점이 붙어요. 자의에 의하지 않고 자발적인 영웅 대접을 받으며 세계 곳곳에 화상 연설을 통해 지지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내정 면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 어쩌고 하는 이미지와 달리 어지간한 독재자스러운 면모도 보여주고 있어요. 보세요. 코미디언 출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취임, 의회 해산 선언. 그가 2019년에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이 의회 해산입니다. 막 집권해서 지지율이 가장 높을 때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총선을 실시하는 승부수를 던진 게 주요했어요. 결국 젤렌스키 정부는 의회마저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아.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날 의회 해산. 와, 다음. 젤렌스키 대통령 친러 정당 11개 활동 제한 선언. 우크라이나 법원이 야당의 활동을 금지했다. 당과 그 모든 세포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전쟁 중에는 11개 야당을 강제 해산하고 자산을 몰수했습니다. 이외에 여기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6개 언론사를 통폐합하기도 했어요. 사실상 젤렌스키 자신과 반데라주의 네오나치 지지 세력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당과 언론을 없애버린 겁니다. 전에 마크롱에 대해 분석하면서 언급한 바 있지만 국정 장악과 내부 통제 능력은 오히려 젤렌스키가 마크롱보다 적그리스도로서의 소양을 더 갖추고 있다고 할 만한데 과연 젤렌스키가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있냐 물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게시 탐정의 대답은 NO입니다.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예요. 비록 젤렌스키가 세계 대통령이라는 별칭까지 얻을 만큼 국제급 영웅으로 칭송받고 그의 말 한마디에 열국이 경청하며 서방 언론들은 앞다투어 젤비어천가를 불러 제끼지만 적그리스도가 되기에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매년 1월 1일 우크라이나에서는 스테판 반데라 생일 기념 퍼레이드를 수도 키예프에서 벌이는데 이스라엘에서는요, 홀로코스트 때 600만 명의 유대인 희생자 중 160만 명이 반데라주의자 손에 죽었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히틀러 다음으로 싫어할 거야, 아마 반데라를. 올해에도 그 행사를 여니까 정식으로 우크라이나에 항의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반데라는 악마와 동의어입니다. 젤렌스키 또한 이게 혈통만 유대인이지 반데라주의자들과 한 통 속 한 패거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혀 긍정적으로 봐줄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우크라이나 나치들, 반데라주의자들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젤렌스키를 옹호할 턱이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이라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하면 이거 큰 거 다치는 겁니다. 자, 다음. 코미디언이 대통령 되더니 코미디가 된 우크라 현실. 이처럼 조국의 전쟁 위기로 치닫는 와중에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관심사는 엉뚱한 데 집중되어 있다. 방어선을 지킬 국방부와 외교부의 핵심 포스트는 장군도 외교관도 아닌 코미디언과 배우, 연출가와 극작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코미디언 출신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 이래 정부와 대통령 궁측근들을 자신의 옛 동료와 일가 친척들로 채우는 측근 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
젤렌스키는 TV 드라마 국민의 종에서 대통령 역을 맡았다. 2019년 4월 대선에 출마해 순식간에 대통령이 된 인물. 1991년 독립 이후 친서방파와 친러시아파를 가릴 것 없이 집권 세력마다 부패와 무능에 허덕이자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정치 경력이 전혀 없던 그를 참신하고 청렴한 인물이라며 국가 수장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젤렌스키는 집권하자마자 정부 주요 요직과 대통령궁 보좌관들을 자신의 측근들로 채워왔다. 이걸 뭐라고 핑계대냐면요, 이미 기존 인사들은 부패에 쩔어 있거나 올리가르히의 앞잡이들이거나 친러 세력들이기에 계속 데리고 쓸 수가 없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을 합니다. 측근들이란 그가 속했던 코미디, 영화, TV 프로그램 제작업체인 크바르탈 95 스튜디오 소속 인사와 일가 친척들이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 탐사보도 매체인 비후스를 인용해 이런 측근 30여 명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국가안보보좌관과 국가정보국 수장은 젤렌스키와 오랜 동안 일해온 크바르탈 95 스튜디오의 시나리오 작가와 PD가 맡고 있는 형편이다. 러시아군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우크라이나군의 방어 전략을 짜야 할 지휘부에 정보통도 군사통도 전혀 없는 셈이다. 최측근인 안드리 예르마크 대통령궁 실장은 영화 제작사 대표 출신, 국가정보국장 이반 바코노프는 요번에 잘렸나 이 사람이? 크바르탈 95 스튜디오 대표 감독이었던 인사, 최측근으로 항상 젤렌스키 옆을 지키는 대통령 보좌관 세르히 쉐피르는 TV 시리즈 프로듀서이자 시나리오 작가 출신. 그래서 이것들이 가정에서 잘 만드는구나. 신문은 젤렌스키의 인사 기준은 능력과 정치적 비전, 전문성 등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 대해 충성심을 갖고 있느냐. 코미디언으로 채워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번 위기 이전에도 많은 실책을 범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집권 당시부터 자신과 함께 일했던 방송국 사람들, 기획사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부 내각에 앉혔습니다. 전문성이라고는 좆도 없는 측근 정치는 결국 개전 반년도 안 돼서 우크라이나 국가와 군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말았죠. 보세요. 거기다 이 양반이 뽕쟁이야. 전에 술에 취했는지 약을 폈는지 하면서 자기 대통령 집무실에서 막 방송 찍은 게 막 올라왔었는데 마약 중독자라는 풍문도 돌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사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요, 이 젤렌스키는 집권 2년 만에 무려 8억 5천만 달러, 1조 원을 헤쳐먹은 부패와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아조프 연대를 비롯한 네오나치 패거리들도 미국과 유럽은 물론 온 서방 언론들이 소리 높여 미친 나치 새끼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거 왜 딱 기억을 못 하시지? 네? 보세요. 콜로모이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총리를 역임한 정치인 율리아 티모셴코 블록의 지원자. 콜로모이스키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코미디 텔레비전 프로그램 인민의 종을 방송했던 미디어 그룹의 자산 가운데 70% 소유했다. 사실상 자기 거네. 콜로모이스키는 2014년에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세력을 퇴치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주지사까지 했고, 콜로모이스키는 2014년 4월에 돈바스 전쟁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의 체포에 대한 보상금과 무기 반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 또한 우크라이나 정부군 산하 아이다르 대대, 아조프 대대, 드니프로 1, 2 대대, 돈바스 대대 창설에 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아조프 대대, 돈바스 대대, 아이다르 대대, 유서 깊은 이 네오나치 민병대들의 스폰서 자금을 댄 사실상 창립 후원자인 콜로모이스키는, 이 사람도 유대인 재벌이에요. 젤렌스키가 출연한 시트콤의 방송사 소유주입니다. 이 양반이 젤렌스키를 적극 밀어주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는 거 비밀도 아니에요. 이런 정황들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전에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게 2월 24일 개전과 동시에 그들이 러시아와 싸운다는 이유 하나로 다 뒤집힌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조프 대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들을 변호해주는 기사나 언론들, 알고 보니까 정규군에 편성돼서 정상적인 우크라이나 군인이다, 영웅이다, 이 사람들 나치 아니다, 한때 옛날에 나치였지만 나치물 빠졌다, 이런 기사나 언론들이 잘 보시면은
99% 이상이 올해 2월 24일 이후에 등장한 것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전부 개쓰레기만도 못한 네오나치 새끼들이었다고. 젤렌스키는 부패 덩어리였고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하자마자 이 양반들이 왜 영웅이 됩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니, 젤렌스키는 철저히 미국과 서방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영웅, 좋게 말해 영웅이고 앞잡이, 괴뢰, 마리오네트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주도권도 끝맺을 주도권도 없어요. 원래는 미국과 서방이 피 흘려 싸워야 될 러시아와의 전쟁을 대신 떠맡아 피를 흘려주고 있는 대리전의 꼭두각시입니다. 이러니까 젤렌스키는 모양새는 그럴싸할지 몰라도 적그리스도가 되기에 자격미달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인민의 종이라는 당명 달고 추진한다는 법안이 병사 처형권한, 국외 거주 징병 대상자 시민권 박탈, 65세 이상 자원병 입대 허가, 몇 개는 여론 게시평나니까 호다닥 취소했다는데 저딴 법안 밀면서 인민의 종? 크크크크. 사실 인민의 종 말인데 끝에 말 빠졌어. 그럼 사실 인민의 주인 아니냐? 인민은 종인데 은을 의로 써서 저래. 오타났나? 이제는 여론도 상당히 많이 돌았었어요. 언론 기사나 유튜브 댓글에서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를 비판하는 비율 상당합니다. 결국 젤렌스키는 본인이 적그리스도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일종의 실험 대상이라고 보면 돼요. 유대 자본이든 뭐든 일루미나티의 자본이 밀어주고 후원해서 권좌에 올린 후 서방 언론이 작정하고 윤색해서 민중들을 현혹시켜 천하의 영웅으로 포장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자유와 민주의 수호자, 내부적으로는 철권 통치자의 면모를 나란히 갖춰보도록 한번 만들어 본 거죠. 바로 멸망의 아들이 그런 식으로 세계급 영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젤렌스키처럼 본인이 직접 각국으로 향해서 이빨 털면서 언변 능력까지 발휘한다면 더더욱 금상첨화, 접입가경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